네, 이번 차시부터는요, 그 사물 인터넷 센서의 별 종류에 따른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포토레지스터 하면 일종의 광 센서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빛을 감지하는 그런 아주 단순한 구조의 저항성 센서인데요. 저항이라는 것은 뭡니까? 전기가 잘 흐르지 못하도록 해주는 그런 일종의 마찰 같은 성질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항,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전류의 흐름이 거기에 막히면서 전압이라는 게 걸리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물체, 전기적인 성질이 흘러갈 수 있는 도체에는 이 저항이라는 성분이 있고 그 저항에 따라서 전압이 걸리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빛의 세기가 강하면 저항값이 예를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항값이 일정해도 빛의 세기가 강하면 전압이 높아질 거고요. 빛의 세기가 약하면 저항값이 같아도 낮아지겠죠. 그래서 빛의 세기에 따라 저항값이 바뀌는 소자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밝기를 인식하는 그런 원리의 센서가 되겠습니다. 포토레지스터의 회로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외한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거기는 빛을 받으면 그 부분에 받은 빛에 반응해서 저항값이 바뀌기 때문에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양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빛의 양이 줄어들었다, 늘었다, 많아졌다, 적어졌다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요. 포토레지스터 앞에서 마찬가지로 이 전기 저항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원리를 여러분들 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센서에 닿는 빛의 강도가 증가하면 전기장이 감소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전기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기가 힘을 미칠 수 있는 범위예요. 이 범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빛에 의해 이 회로 안에 추가적인 전하가 발생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전하는 전기가 흘러갈 수 있는 성질인데요. 이 전하가 많아지면 그만큼 전류가 잘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나 전공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게 전류를 더 강하게 흐르도록 한다는 겁니다. 즉 빛이 많이 들어오면 전류를 더 강하게 흐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전압이 있을 때, 즉 5V라고 하는 동일한 전압이 있다 했을 때 전류가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저항은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음의 법칙이라고 해서요. V는 IR이라고 하는 오음의 법칙이 있어요. 여기서 V는 전압, 볼티지를 말하고요. I는 커런트, 전류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R은 저항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전압이 5V가 걸릴 때 전류는 예를 들면 2A가 흐른다 하면 저항은 얼마겠어요? 저항은 이때 2.5라고 하는 그런 값을 갖겠죠. 근데 만약에 전압이 똑같이 5V예요. 근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5A라고 더 커졌어요. 즉 빛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항이 얼마가 되겠어요? 이때 저항은 1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전압 조건 하에서 전류가 증가하면 즉 2A에서 5A로 증가하면 결국 저항이 감소한다. 저항은 2.5에서 1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전류의 변화량을 가지고 광량을 측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어떤 포토레지스터 센서가 있을 때
여기에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요, 이 내부의 센서 내부에서 전하가, 전공 또는 전자라고 하는 전하가 생겨서 이것들이 운동해요. 운동을 해서 뭐 상하 운동도 하고 좌우 운동도 합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전자와 전공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공은 플러스, 전하는 마이너스라는 성질을 가져요.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결국 전류가 더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실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얘기인데요. 전류와 전자는 하나의 물질, 즉 원자를 구성하는 그런 정기적인 성질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로 붙어 있을 때는 성질이 이제 중화가 되는데, 이것들이 분리되면 안정된 상태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전자는 전자가 많은 쪽으로 가려고 하고, 전공은 전공이 많은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이 전류가 발생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혹시 기회가 되면 여러분 이 원리를 또 따로 알려드리거나 또는 공부하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를 보면요. 이렇게 측정한 물리량을 이제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게 포토 레지스터인데요. 여러분 그림에 보이시는 그 왼쪽 그림을 보시면요. 포토 레지스터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부에 파도 타듯이 오름내림하는 이런 코일 같은 것들이 있어서 여기가 이제 감지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화면에 위쪽에 보면 뭐가 있어요? 메탈 필름이라고 되어 있죠? 메탈 필름이 있고 아래쪽에도 메탈 필름이 이렇게 접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빛이 닿는 면적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고요. 거기에 밑에 황화 카드뮴을 사용해서 빛이 잘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인 포토레지스터의 구조라고 하면요. 이제 우리가 이 구조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어떤 전기 회로에서 사용할 때는 이런 포토레지스터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포토레지스터 기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원 안에 사각형을 가로지르는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는 뭐냐면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흐른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에 빛이 들어온다. 그러면 전류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리량에 따라 전기 저항을 변화시키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했고, 이 외부 전원이 필요 없어요. 빛을 조사하면 뭐 다 되기 때문에. 그리고 빛이 들어와야지만 움직이는 수동적인 센서예요. 그래서 빛이 상당히 빛이 다 아니다 하는 정도까지가 아니고 확실하게 빛이 조사가 돼야지 얘가 동작할 수 있을 만큼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민감도가 높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은 포토레지스터의 특징을 살펴보면 고저항 반도체를 이용을 해서 어두운 환경에서도 이런 수메가 오음이라는 것은 저항의 단위예요. 메가는 10의 6승이죠. 즉 100만 오hm 아니면 수천 킬로 오음이 되겠습니다. 아주 저항이 크게 걸리는 거고요. 밝은 환경에서는 수백 오hm, 즉 어두운 환경에 비하면 밝은 환경의 저항이 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환경과 밝은 환경 사이의 저항의 변화로 인해서 빛의 양을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주변 밝기에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자, 특정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그 빛이 센서에 닿으면 전자가 방출돼서 그것을 이제 전기적으로 옮겨주는 전도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우리가 전자라는 것은 음의 값을 갖는 전하고요. 전공이라는 것은 양의 값을 갖는 전하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양의 값과 음의 값이 같으면 이제 중성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가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정적인 상태를 원해서 움직임이 빨라져요. 빨라집니다. 전공은 이렇게 어떤 물질에 이제 구멍이, 작은 구멍이 있다는 얘기고요. 자, 빛을 받으면 전하, 즉 전자, 양전하, 즉 전공을 갖는 자유전자와 전공으로 분리되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래서 전류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터치 센서인데요. 터치 센서는 인체나 특정 기기의 접촉을 인식하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터치 스크린, 또 요즘은 터치하는 리모컨까지도 나오고 있죠. 터치 리모컨 같은 것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터치 MID 제어 패드라고 하는 것들도 지금 이제 특수한 용도로 개발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터치 센서는 동작하는 형태에 따라서 저항성 센서와 정전 용량성 센서로 구분하는데요. 앞에서 얘기한 그 저항과 여기서 얘기하는 저항성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전 용량성이라는 것은 전기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일종의 여러분들 축전지, 배터리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여러분 배터리에도 어떻게 해요? 전압을 모아서 그것을 수명이 닿을 때까지 전기적인 에너지를 계속 걔가 공급을 해줄 수 있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정전 용량성이라고 생각을 여러분이 하시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터치 스크린은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나 하면 기본적으로 2차원 패널의 구조를 갖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손가락이나 손바닥 같은 아니면 전용 펜으로 누르는 그 압력을 얘들이 이제 감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지하려고 하면 컨트롤러가 필요합니다. 즉 2차원 패널에서 특정한 위치에 어떤 압력이나 접촉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촉된 부위에 특별한 동작을 해서 그 동작을 구분해내기 위한 그런 부분이 이 컨트롤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이제 센서가 있고 센서를 여러분 손가락으로나 또는 어떤 펜으로 눌렀어요. 누르면 어떤 부분을 눌렸고 어떤 크기만큼 눌렸다라는 것을 이 컨트롤러 보드가 감지해서 이제 그 값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앞에서 이제 터치 센서는 저항성 센서와 정전 용량성 센서로 나눠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항성 센서부터 살펴보면요. 이제 압력 차이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요. 고분자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인식하는 센서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이제 압력만 인식하기 때문에 어떤 이물질이나 습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멀티터치 기능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멀티터치는 뭐냐면요. 손가락 2개 가지고 손가락을 하나 가지고 누르는 것은 잘 인식을 하는데 2개 가지고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어떻게 해요? 줌 아웃 한다거나 해서 크기를 늘리거나 이런 것들은 얘가 잘 인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스크린에서 어떤 메뉴를 선택하거나 메뉴를 표시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자, 저항성 센서의 가격이 일반적으로 정전 용량성 센서보다는 싸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림에 보이시는 저런 구조인데요. 일반적으로 렌즈와 센서가 표면에 있고 뒤에 이제 어떤 갭이 있죠. 갭이 있고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확 눌러줌으로써 얘가 이제 인식을 합니다. 압력을 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있어요?
정전 용량성 센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정전 용량성 센서, 지금 여러분, 좀 죄송하게 이 정전 용량성 센서의 이 그림과 요 사진이죠. 앞에 저항성 센서의 요 사진이 조금 바뀌었네요. 그죠? 여러분,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요 그림이 바뀌었습니다. 자, 정전 용량성 센서 같은 경우에는 분자 물질을 이용을 하긴 했지만 그 강화유리 등 튼튼한 소재의 절연체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이제 어떤 우리가 전기적인 그 정전기 같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인식을 해내는 겁니다. 대부분의 스마트 기기, 뭐 이런 스마트폰이나 노트나 탭 이런 것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민감성이 높아서 다양한 기능이 다 가능합니다. 또 렌즈를 통해서 파손이 덜 하도록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 렌즈가 파손돼도 센서는 동작이 가능한 구조를 갖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근접 센서가 있어요. 근접 센서는 이제 사물이나 인체가 근접하고 있다라는 것을 물리적으로 접촉 없이 인식하는 그런 센서인데요. 물체 접근 또는 운동 상태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는 거죠. 터치 센서와는 다르게 물리적인 접촉이 없습니다. 없어도 어떤 물체가 나한테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죠. 통상적으로 무선 전자파를 이용을 해서 인식을 하고요. 비접촉식이기 때문에 터치 센서에 비하면 수명이 길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정밀한 인식이 가능하고 신뢰도가 높습니다. 자, 이런 근접 센서는요, 특징을 살펴보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처럼 슬립 모드, 우리가 슬립 모드는 뭐예요? 사용하지 않고 있는 휴먼 모드를 말하죠. 이렇게 슬립 모드일 때 스스로 절연을 차단하거나 복잡한 동작을 중지하는 이런 제어 용도로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 사용자가 어떤 제스처를 취할 때 그 제스처에 맞게 반응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떻게 돼요? 화면을 끄고 싶다. 스마트폰 화면 끄고 싶을 때 손바닥으로 화면을 쓱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얘가 꺼진다거나, 그죠? 또 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동작을 시켜서 사진을 찍고 싶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손을 흔들어서 인식을 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근접 센서를 활용하는 기술인 거죠. 여러분 이제 화면에 근접 센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이제 탑재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주로 근접 센서를 응용하는 데는 이제 주차장의 파킹랏에 그 접촉하는 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비행 물체에 대지 접근 경보를 해준다는 것,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물건이 올라가거나 어떤 특정 지점을 지나갈 때 어떤 물건이 어떻게 지나갔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할 때 물류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그 밖에 많은 모바일 장치나 아니면 국방 분야 이런 데서도 이 근접 센서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근접 센서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이제 저항성 센서인데요. 여기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전자 유도식이나 정전 용량식, 그다음에 자석식, 자기식이죠. 그다음에 이제 빛을 이용하는 광학식, 그다음에 홀 효과를 이용하는 홀 이펙트 방식, 그리고 이제 초음파, 울트라소닉 이런 근접 센서들이 있습니다. 자, 근접 센서 앞에서 나타냈던 그 종류를 한번 종류별로 살펴보면요. 전기 유도식 근접 센서는 일종의 우리가 코일이라고 하는 전자석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일이 뭔지 아시죠? 구리선을 돌돌돌돌 나선형으로 이제 감아 놓은 것을 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일에는 우리가 이제 유명한 전자기학 법칙이 있어요.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해서 이 코일이라고 하는 도선을 따라서 전기장이 생기고 또 그거로 인해서 자기장도 유도할 수 있어요.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전기장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장은 뭐냐면 자석의 힘이에요. 자석의 힘이 미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자기장이라고 하는데 자기장도 형성이 돼요.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면 간단한 그 꼬마전구 연결해서 뭐 1.5V 건전지하고 연결해 가지고 꼬마전구 불을 들어오게 하는 그런 실험을 하시면서요, 그런 스위치를 켜놓은 상태에서 꼬마전구가 불이 들어올 때 한번 쇳가루 같은 걸 뿌려보세요. 그러면 그 전선에 쇳가루가 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전선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또는 자기장이나 전기장 변화에 따라서 그런 원리들을 이용하는 센서가 전기 유도식 근접 센서입니다.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성되고 또 자기장의 영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것을 발견해냈죠.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주로 이제 금속과 관련된 센서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기장 안에 금속이 들어오면 이 자기장이 교란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전류가 발생되고 이 전류가 발생되면서 센서가 동작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기 유도식이기 때문에 이 자기장 안에 금속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라는 걸로 금속을 인식했다 인식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도난 방지 시스템에 이걸 많이 씁니다. 자, 정전 용량식 근접 센서는요, 캐패시터라고 하는 그런 물질 성질이 있어요. 이 캐패시터 성질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두 금속 사이에 일정한 전하가 발생되고 이 전하에 따라 전기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기장에 반응하는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전류를 감지해서 우리가 물체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류장 외부에는 절연체를 사용을 하고요. 또 절연체 접근 시 전기장의 모양이 변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앞에 뭐예요? 이 전기 유도식 방식하고는 다르게 정전 용량식은 금속이 아닌 절연 물질들을 인식할 용도로 사용되는 근접 센서입니다. 전기 유도식은 금속을 인식할 때 사용하고 정전 용량식은 절연체를 즉 액체나 유리 같은 것을 인식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학 및 초음파 근접 센서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캐패시터 성질을 이용하는 건 맞고요. 주로 빔 형태의 빛 또는 초음파를 발사를 해서 그 빛이나 초음파가 반사되어 오는지 안 오는지 이런 것들, 또는 빛이 반사되어서 오는 빛이 센지 약한지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대상의 접근을 감지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두 가지 방식인 전기 유도 방식이나 정전 용량 방식에 비하면 장거리에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들을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작은 물체까지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지한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홀 접근 센서가 있습니다. 자, 홀 접근 센서는 홀 효과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하는데요.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물체가 접근한다 하면 전류가 흐르는 물체 주변에 자기장에 변화가 생겨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것을 감지해서 어떤 물체가 접근한다,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특정한 물체가 이렇게 자기장, 즉 자석이 어떤 물체가 자기장 가까이 오면 그 자기장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의 속력계에 이 홀 효과를 적용을 해서 홀 근접 센서를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모션 센서가 있는데요. 모션 센서는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